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한국기계연구원의 이창우라고 합니다. 앞에 두 분이 그 3D 프린팅에 관련해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죠. 예. 3D 프린팅이 요즘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도에 이야기한 후에 조금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의 제조 분야의 핵심 기술로 들어가 있어서 또 한번 이렇게 그 많이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단을 갖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내의 3D 프린팅 관련한 연구단 중에선 가장 규모가 큰 연구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총괄 책임자는 제가 하고 있고 협동연구기관은 생산기술연구원, 전장통신연구소, 재료연구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 연구 개발비가 대략 한 3년 동안 261억 정도가 투자가 되면서 3D 프린팅 중에서 여기 한 글자 빠졌습니다. 고성능 금속이라는 거, 저희가 금속만 합니다. 금속 3D 프린팅은 장비도 중요하지만 재료가 바뀌면 공정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뭐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은 앞에 두 분이 설명하신 거를 좀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장비 중에서 PBF, DED, 아까 앞에 김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요거는 설명을 하셨고요. 앞에 설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ME 장비의 일종인데 머티리얼 익스트루전 방식의 장비까지 도합 세 종의 3D 프린팅을 다 하고 있는데요. 메인은 보통 메탈 3D 프린팅이라고 하면 PBF 방법하고 DED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시장 규모로 보면 이쪽이 DED 방법에 대해서 약 10배 정도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만든 장비인데요. DED 장비를 갖다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DED 장비는 레이저를 갖다 포커싱해서 에너지를 포커싱해서 메탈을 갖다 뿌려서 앞에 김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정으로 육성 용접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할 거예요. 저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저희 연구단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자, 이 서피스를 갖다가 오토 트래킹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이게 3D 프린팅은 레이저를 쓰기 때문에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포커싱이 안 맞으면 에너지가 집속이 안 되면 지금 잘 녹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정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대형 사출물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동영상이나 막 흘러가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 트래킹 기능이 없어서는 굉장히 그 얼라인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사에서는 이걸 갖다 어떻게 풀었냐면 하이브리드 장비로 만들어서 풀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김한길 박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피스를 갖다가 기존에 있는 거에다 뭘 입히려고 해도 그 서피스의 데이터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폼을 갖다 정확하게 프린터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이 기능을 이용하면 그 서피스 정보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냐면 이걸 모르면 셋업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해야 돼요. 그 3D 형상을 갖다 정확하게 3D 프린터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 오토 트래킹 기능을 이용을 하면 그 3D 정보를 갖다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한 번 더 도네요. 제가 그럼 그 뒷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D 프린팅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갖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산업화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공정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면 이제 저희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아까 하이브리드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장비가 최소 20억 이상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런 장비를 개발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은 이런 금형 부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금형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플라스틱 사출물 같은 경우에 이쪽이 이제 컨포멀 쿨링 채널이라고 하는 건데 냉각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요. 냉각을 갖다가 이렇게 3D 프린팅을 이용하면 내부 구조를 갖다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출을 할 때 굉장히 냉각 신간을 갖다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 DED 장비 갖고는 이 컨포멀 쿨링 채널을 제작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기존에 저희가
요즘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그 자동차 배터리 금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앞에 보셨던 게 탱크탑 그 쿨링이라 그래서 60초 정도 걸리던 게 저희가 이렇게 내부 구조를 만들어서 하면은 저기 보시면은 24초까지도 시뮬레이션상으로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생산 속도를 2배 정도로 향상을 시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냐면 사출업체 입장에서는 공장 부지를 2배로 확장하는 정도의 그런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만든 장비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김 박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이 특허를 내서 그 파우더 피더를 갖다 이게 수명이 아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일 긴 그 파우더 피더를 갖다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옆에서 흡입하는 방식에서 오토 스크래핑 방식으로 해서 수명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파우더 피더를 개발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오토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보시면 자연적으로 스크래핑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 외력을 안 줘도 이게 그 자연 현상에 의해서 그냥 스크래핑이 되게끔 저렇게 저희가 구조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토 트래킹 기능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C편을 들고 이렇게 올리면 이 이제 노즐이 따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약간 시간 딜레이가 있는 걸 좀 보실 수 있죠. 저게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살라고 개인을 낮춰놔서 그렇습니다. 저를 갖다가 개인을 갖다 올리면 잘 따라오는데 사고가 날 수가 있어갖고, 예. 오토 트래킹 기능이고요. 이제 실제로 오토 트래킹이 되면서 이 서피스를 갖다가 저희가 이 인폼을 안 준 거예요. 시작점하고 끝점을 딱 가르쳐 주면 얘가 알아서 서피스를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프린팅을 합니다. 이게 왜 업체에서 오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워킹 타임이 곧 돈입니다. 근데 아까 셋업 하는데 저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면 저건 셋업이 거의 필요 없죠. 올려놓으면 셋업이 끝나니까. 근데 요놈 자체가 만약에 저희가 금형이면 1톤이 넘는 금형을 온라인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습니다. 뭐 그 정도. 그리고 작업자가 짜증이 나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온라인을 갖다 정확하게 맞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장점이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아까 이거는 컨포멀 쿨링 채널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린 거고, 요건 저희가 이제 여기 연료통에서 유증기를 담는 어떤 그런 캐니스터라고 하는 금형입니다. 이게 자동차 한 대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건데, 기존에는 지금 어떻게 냉각을 하냐면 이것도 냉각을 해야 되니까 대략 한 50mm 되는 건 드릴로 해갖고 직선 드릴로 뚫고요. 거기다 배풀이라고 하는 걸 갖다 박아 놓습니다. 배풀이 어떻게 생겼냐면 관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쪽에서 물을 집어넣고 이쪽으로 빼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냉각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냉각 시간이 이것도 한 6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런 식으로 요 윗부분을 갖다가 바꿔주면 3D 프린팅으로 바꿔주면 냉각 시간이 한 38초 정도로 굉장히 줄어듭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했는데 산업화가 잘 안 되는 게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특수하거나 내지는 금액이 굉장히 높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일단 DD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년 안에 사업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형에만 지금 초점을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시는 분한테 제가 인폼을 드린다면 올해까지 3D 프린팅 저희 쪽에 맡기시면 3D 프린팅 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떤 효과를 갖다 공유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DED로 하는 3D 프린터의 그거는 무료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나요? 네네. 네. 이제 PBF 방법인데요. 파우더 베드 퓨전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기존에는 파우더 베드 퓨전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요 갈바노메타 하나만 갖고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정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얘를 사이즈를 넓히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쟤를 갖다가 저희가 요 놈을 스테이지로 끌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스테이지를 끌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면 스테이지가 굉장히 속도가 갈바노메타보다 느리기 때문에 속도가 처질 경우가 있습니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정밀도는 요
갈바노메타에 의해서 정밀도를 좌우하는 외곽은 그리고요. 내부는 폴리곤 미러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되면 사이즈 제한이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이제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냐면 기존에는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여기는 포커싱이 맞는데 이쪽은 포커싱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 텔레센틱 렌즈라는 걸 딱 끼면은 이게 전부 다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 150mm 정도 되는데 요건 한 20mm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정밀도는 높아지니까 그걸 갖다 저희가 스테이지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새로운 개념의 PBF 방식의 3D 프린팅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게 저희 10월 달쯤에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뭐 연구자는 10월 달이라고 하는데 제 연구 책임자로 보면은 아마 12월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행정 대비 정밀도가 제일 좋은 명실공히 제일 좋은 프린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대략 막 커봐야 400바이 300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300바이 500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이즈들을 갖다가 지금 프린팅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프리테스트 하느라고 3D 프린팅을 갖다 해본 건데, 여기 보시면은 대략 3D 프린팅 그 디멘전 애큐러시가 한 30 마이크론 정도 되고 서페이스 러프니스가 한 13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분말을 갖다 기존 분말 45 마이크론짜리를 써갖고 이렇고요. 이걸 한 20 마이크론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 서피스 러프니스는 한 10 마이크론 언더로 떨어질 것 같고 디멘전 애큐러시도 한 20 마이크론 언더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계속 말씀드리는 가격이 중요한데요. 3D 프린팅을 하고 메탈 쪽은 거의 후가공을 합니다. 그럼 후가공비가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가요. 근데 기계 가공에서 후가공에서 파이널 가공이 훨씬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가공비를 갖다 없애야지만 저희가 이게 3D 프린팅이 상용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저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3D 프린팅 이 업계에 계속 좀 있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옛날에는 이거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이거 내일까지 100원에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시간하고 단가 못 맞추면 3D 프린팅이 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세상에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은 그걸 갖다 미트하기 위해서 공정, 장비, 그리고 재료까지도 저희는 지금 국내에서 처음으로 티타늄 분말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제조 장비를 저희가 지금 재료연구소의 창원에 셋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 8월 달에 들어오는데 그 가격만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뒤에 또 뭐 저희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프리폼이라고 해갖고 페트병을 만드는 그런 건데요. 저희가 요거는 실제로 지금 제작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요 프리폼 하나 만드는데 59초였거든요. 근데 이걸 3D 컨포멀 쿨링 채널을 갖다 적용하니까 21초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이 2배가 아니라 거의 3배까지 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금형비가 2배가 돼도 저희가 어그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지금 금형 쪽에 저희가 굉장히 포커싱을 해서 연구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의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서 마치겠습니다.